네, 이 신생아 소두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카 바이러스가 성인에겐 전신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카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시간 엄중식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앵커멘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신생아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지금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일부 환자 중에서 성인이면서 면역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신마비 상태로 진행하는 합병되는 그런 환자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그 지카 바이러스의 고유한 그런 독성 작용에 의한 특수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런 지카 바이러스나 다른 이런 전신 감염증을 유발하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들은 이런 전신마비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이것을 특정해서 이제 길랑발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감염이 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거에 감염이 돼도 아주 소수에서 극히 드물지만 이런 전신마비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의 어떤 특별한 증상은 아니지만 지카 바이러스가 아주 광범위하게 감염이 되면 환자가 많아지면서 그중에서 이런 아주 특별한 드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전신마비 증상이 생긴 환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카 바이러스가 중남미 일대 아주 광범위하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신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성인이 아니라 그런 조금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뭐 성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카 바이러스나 다른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하게 오면은 길랑발해 증후군 같은 전신마비 증상이 올 수는 있는데 빈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증상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지카 바이러스의 아주 특별한 그런 증상은 역시 발열하고 발진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면서 몸에 열꽃이 확 피는 것이 가장 감기와 대표적인. 비슷하네요. 예, 다른 바이러스 감염증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올 수가 있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는 그런 결막염처럼 증상이 올 수 있는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일상적인 접촉이나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지카 바이러스는 거의 예외 없이 모기에 의해서 매개가 됩니다. 모기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물고 그 물은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아주 드물게 딱 한 케이스 정도가 확실히 성접촉에 의해서 전파된 사례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상적 접촉이나 공기를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도 되는 일상적인 거죠. 생활 접촉이나 공기 매개로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산 범위를 보니까요. 이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를 비롯해서 지금 미국,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창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이집트 순모기라는 모기가 주로 열대 지역하고 아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아프리카, 또 남태평양 지역, 그리고 중남미가 이제 이런 열대, 아열대 지역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런 이집트 순모기의 서식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기에는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이는데요.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빠른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건가요? 사실 지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건 1947년입니다. 우간다의 지카 숲이라는 데서 원숭이에서 발견이 됐는데 1954년에 나이지리아에서 첫 인간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일부 있다가 2007년에 남태평양에서 이제 처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2013년, 2014년 점점 남태평양에서 동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2014년, 15년에 이르러서 중남미에 이제 퍼져서 이제 20여 개국 이상으로 전파가 됐는데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모기에게 매개되는 것 치고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파가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WHO도 굉장히 이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지금 대처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는 우리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가장 궁금하신 게 아무래도 국내로 유입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일 거예요. 아마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런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하거나 발생한 지역을 다녀오신 여행객들 중에서 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매개를 하는 모기인 이집트 순모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고 네. 또 이집트 순모기하고 비슷한 흰줄 순모기라는 게 있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런 모기들의 활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유행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답답한 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인데 미국이나 브라질이 손잡고 지금 뭐 백신 치료제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거 개발한다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카 바이러스는 상당히 아주 경증의 그런 열병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약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 최근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감염이 일어나면서 임산부 감염이 일어났을 경우 소두증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전신마비 증상 환자들이 생기면서 이 특효약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이제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백신은 유효성, 안전성을 검증하면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 네. 기간이 적어도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막 시작을 해도 적어도 3년, 빨라야 3년에서 5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어떻게 전파를 예방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실제로 대중 접종은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 전파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냐.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지카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유전적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백신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 감염자는 없는 상태고 질병관리본부가 지카 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는데 이렇게 지정하는 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면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면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즉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진, 그러니까 의원부터 병원까지 의료진들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국내 유입 환자를 빠르게 검색해낼 수 있는, 네. 진단해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법정 감염병이 된다면은 국가에서도 진단과 치료에 대한 관리 지침을 세워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대응 체계가 갖춰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조목조목 짚어주시죠. 예, 결국은 이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에 의해서 매개가 되기 때문에 모기에 네. 물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을 하는 경우에 일단 임산부들은 가능한 이런 국가들을 방문을 자제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 만약 어쩔 수 없이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이 가야 된다면 모기 기피제나 모기장 같은 물리적인 차단 장벽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을 하고 네. 다녀온 뒤에 혹시라도 열이 나거나 발진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앞서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절실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